백인 부수전 전화식을 선언합니다. 아트 대전 즐기자! 아, 2020 아트 대전 백인의 작가 선임들을 모시고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5일 동안 전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서양화가 정우경 선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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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뵈니까 이 부스전이 화사하게 빛이 날 정도로 진짜요? 웃음도 매력적이시고 감사합니다. 작품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부스에 상당히 많이 머무르시던데요. 아, 정말요? 네. 선생님을 만약에 이 부스전에 네. 오신 많은 분들, 대전 시민이겠죠. 네. 또 작품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네. 자기를 소개하신다면 뜨개 화풍으로 그리다의 정우경입니다. 뜨개. 예. 뜨개 시대 네, 뜨개. 네네. 그걸 뜨개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작품이 좀 낯설게 느껴져요. 일반적인 그 서양화의 모습이 아니라 네. 붓칠을 다 한 게 아니고 네. 올이 보이는. 네네. 그렇군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약간 속임수 같죠? 속임수 트리처럼. 같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네, 네, 보여주시군요. 네. 선생님은 작품에 네. 무엇을 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작품하시나요?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맞벌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뜨개 옷을 다양하게 머리띠라든가 망토, 저 어렸을 때 망토 참 그렇죠. 많이 입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팔 바지도 뜨개로. 네네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입었었는데 그 따뜻한 그 사랑을 작품에 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계속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사랑을 담고 계속 진화해 가고 있죠. 어릴 적의 추억이군요. 예, 어쩌면 예, 맞아요. 어렸을 적의 예. 추억 속에서 느꼈던 그 네네. 따스함이 네네. 작품으로 네, 옮겨졌군요.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도 굉장히 따스하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로 다루는 주제는 그 산수입니까? 다양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수도 하고 네. 인물도 하고 네. 뭐 캐릭터 같은 경우도 좀 집어넣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좀 어느 한 층만 가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아이들이 와서 네. 봐도 네. 이런 게 있네 하고 볼 수 있고 맞아요. 따뜻함을 아이들도 전하고 접근이 싶고 좋겠어요.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지? 뜨개인가? 와서 봤는데 뜨개가 아니고 페인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함을 일단 전달하는 게 제작 목적이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빨리 끝나는 편인데 제 작품은 주로 이제 유화이다 보니까 마르고 또 올라가고 마르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선생님 작품 하시면서는 네. 미술 공부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네. 어떤 작가가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소재를 발견하고 네. 요소와 원리를 투입시키는 이런 그 네네. 과정 속에서 네네. 어떤 작가의 영향을 또 받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제 거를 찾기 위해서 미술사를 좀 많이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러시죠? 네네. 작품에 그래서 그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미술사를 많이 훑어보니까 개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고민을 하다가 느껴진 게 제 내면을 조금
어차피 작업이라는 거는 자기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치료 공부를 네. 했어요. 아. 이게 2년의 미술치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제 내면도 치유가 되고 네. 거기에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 작품을 할 것인지 이제 체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네.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 그림을 그려서 발표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거 접고 또 다른 거에서 내보내고 반응이 네. 없으면 다시 접고 아. 이렇게 몇 번의 경험을 하다가 이 뜨개 무늬를 그러니까 엄마가 해줬던 뜨개질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작품화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고민한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개인전 발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후배 작가님들이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대전에서 전시회를 딱 했는데 선생님 이거 서울로 가서 얼른 터트리세요 그러더라고요.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서울 가서 예. 전시회를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서 자기 주관적인 어떤 네네. 해석이 강한 것보다는 네네. 내 작품을 보고 네. 또 공감하고, 예. 상대방과 이렇게 소통과 공감을 소통이. 통해서 그런 가치를 네네. 다시 생산해내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작품보다 훨씬 여유 있게 보이는 거 작품 속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색을 특별히 이렇게 네. 색칠을 좋아하시는 색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 작품은 특히 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네. 몰입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 나가면 자연을 볼 때 되게 마음 편안하더라고요. 하늘을 봤을 때 편안하고 숲을 봤을 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 작품에는 하늘을 닮은 색과 숲을 닮은 색이 참 많아요. 구도도 네. 보면 예. 이렇게 어디 구심점에서 네네. 어디로 향하는 네네. 확산적인 네, 흐름이 맞아요. 있는. 네. 그것이 또 이렇게 한 네. 화폭에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네.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시리즈로 좀 작업하고 있는 게 에너지라는 작품이에요. 에너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작품이 걸려 있는데 네. 이게 에너지라는 거는 삶에 살아가는 데 네.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힘이거든요. 그것을 좀 표출해내는 네, 그런 제 뜨개 화풍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지금 많이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품 예.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네, 작품 네. 속에서도 예. 선생님보다 오히려 예. 상대방 그러니까 많은 관람자들을 더 예. 배려하시고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군요. 네, 왜냐하면 제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작품을 딱 걸어놨을 때 기분이 좋고 따뜻하고 사랑을 느낀다, 따뜻하다, 에너지가 막 나온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다면 네, 활력소가 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죠. 평상시에 말씀도 그렇게 따뜻하게 하셔요. 그리고 표정도 따뜻하시고 작품도 새롭게 보이면서도 네. 보는 관람객에게 네. 많이 던져주시려고 네, 작품 노력을 하고 화풍을 있죠. 많이 담으신 것 네. 같습니다. 작품이 사랑스럽다 이런 말은 인정하십니까? 내 작품은 사랑스럽다?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예,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백인 부수전에 네. 선생님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작가로 기억될까요? 이 작가들마다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예, 진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살아남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는지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대중들한테 좀 알리고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다가 작업하는 과정이라던가 네. 제가 완성된 작품을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욕심껏 좀 하고 계시는 예.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우경 선생님을 모시고 2020 첫 번째 작가 탐방 해봤습니다. 선생님 건강 유지하셔서 네. 오랫동안 네. 그 사랑 에너지를 그대로 듬뿍듬뿍 이렇게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 아트 대전 100인의 작가, 미술 작가들을 초대해서 우리 예술가의 집에서 닷새 동안 전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선생님 두 번째로 명진 홍정임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에 뵙죠? 네. 그동안 뭐 작품 생활 많이 하시면서 예. 아이고 틈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그 전시 기회를 통해서 네. 또 홍정인 선생님의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홍 선생님을 기억할 때 네. 한글의 명장이다. 이렇게. 네? 네. 서예가로서 네, 그 네. 한글을 깊이 네. 그동안 이제 탐색하셨던 네, 네, 네. 서예가로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오늘 와 보니까 부스에는 마치 켈리와 어울려지는 이런 작품들이 들어 있어요. 예. 어떻게 약간 이렇게 전환을 하신 건가요? 전환이 아니고 이제 넓힌 거죠. 확장시켰다. 어떤 개념으로 확장이 된 거냐면 네네. 그 온고지신의 정신이죠. 옛 온고지신. 것을 본받아서 네. 새로운 것을 이제 창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제가 그동안 한글 서예를 굉장히 깊고 넓게 공부를 하면서 이 요즘에 캘리그라피라는 그 신문화가 네네네. 신조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캘리그라피는 무조건 그냥 그 재미나게 흘려만 쓰면 네네네. 된다 막 이런 개념들로 알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저는 전통 한글 서예를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 예전부터 우리 그 한글 서예가 여러 가지 서체가 있고 네네. 한글을 그 서체별로 다 공부를 세분화하면 거기에서 좀 더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전을 시키면 다양한 서체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과 네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또 저뿐이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글 서체를 여러 서체를 또 제가 전공으로까지 공부를 했기 네. 때문에 네. 그 구체적으로 서체를 알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변화도 또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네, 하거나 네. 이렇게 할 때 저는 네. 전통 서예를 수업을 하면서 그거를 한글 서체를 제가 한 7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기본 서체를 가지고 캘리그라피 그 글씨로 변형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도 하고 네. 또 저는 또 그걸 가지고 작품으로 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을 보면 예. 그 쉽게 그 켈리라는 말도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예. 이건 서예 작품이구나 이렇게 네, 느껴져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눈여겨 봤는데 네. 기본이 꽉 차 있습니다. 품격이 좀 달라 보인다. 말하자면 감사합니다. 전달이 네. 쉽게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편안함이 있군요. 네, 네. 그것은 서의 그 예를 갖춰서 네. 기본을 탄탄하게 하면서 네.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한다. 네. 감정이 섞인 네. 문자 네. 그리고 뜻이 네. 담긴 메시지 네. 담긴 그런 이야기가 우러나오는군요. 그렇죠. 그걸 제가 확실하게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제가 확신을 하는 건 제가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들하고 네. 네. 제가 이제 제 글씨를 가지고 예, 예. 이제 디자인을 결합해서 글씨를 가지고 상품화하는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디자인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폰트나 이런 거를 무료로 받아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분들도 무료로 내려받는 폰트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서체가 그 단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품을 개발할 때도
그 글씨를 여러 서체를 조합을 해서 다양한 그 글씨 그 서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네. 훨씬 이분들도 굉장히 창의적인 네.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 공주나 뭐 이렇게 대부분 큰 그 건물이나 이런 박물관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그 공사 들어가는 이런 관계자들이 글씨를 결합해서 아예 그 저 뭐죠 공사 그 수주 계약할 때 미리 그 저기 뭐죠 사업 계획서 할 때 네, 네. 글씨가 미리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글씨가 미리 들어가서 그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게 글씨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네. 생각났는데 네. 그 언어, 예. 그 언어는 그렇게 쉽게 감정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게 예. 그 언어는 네. 메시지가 분명하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건축을 한다면 그걸 그렇죠. 기초로 해서 의복을 디자인한다면 그렇죠. 굉장히 그 다방면에 그렇죠. 다 결합성이 네. 좋고 명료해지죠, 그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아, 선생님도 그런 방향으로 예, 지금 예, 추구를 예. 하고 계셔서 네, 네, 네. 작품이 훨씬 돋보이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얼마만큼의 그 수련을 하신 건가요? 저는 그 서예를 입문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되게 기본적으로 그냥 아니요. 학교에서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강제적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네. 거의 매일 서예를 하는 그 서예부였었고 네.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까지 그 서도예 활동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예. 이제 명진 네. 선생님의 예. 공정임 선생님의 이 작품 속에는 네. 주로 무엇을 지금 나타내려고 현재 표현하려고 지금 저는- 막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항상 그 캘리그라피 수업이 거의 지금 수업은 캘리그라피 수업이 대부분 많아요. 아, 네. 제가 나가는 강의가 그게 뭐 어떤 예. 다분히 그 현실의 그 적용성인가요? 예. 실용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요구하는 필요에 의해서 강의를 그렇게 네, 나가지만 네, 네, 네. 나가서 실제로 수업을 하거나 알려드릴 때 저는 꼭 이 전통 한글 서예를 빼놓지 않고 중간중간 이제 경험을 하게끔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혼용해서 요즘 사람들은 예법을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 예, 거기다가 그 너무 그 전통이 깝깝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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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분들한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우리 그 전통 서예가 아름답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목이 맞습니다. 서예를 맞습니다. 요즘 또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 서예에 대한 안목이 좀 낮아요. 체험하지 않으면 예.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체험을 시키면서 그것을 예, 바탕으로 예. 해서 캐리로 가든 네, 선생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예. 예전에 했던 그 네. 고유한 원법으로 가든 네. 그건 그렇게 돼야 예, 되겠군요. 그래서 그 처음 오셔서 그 안목이 좀 아래로 밑에 계신 분들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예. 그 서예 작품들 또 켈리도 그렇고 예. 어떤 글귀, 어떤 말, 네. 어떤 감정으로 예. 이걸 선택을 할까? 예. 여기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언어는 주제라고 할 거예요. 네. 작품의 주제는 대략 어떤 쪽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거나. 저는 1번이 행복. 행복. 1번 행복, 2번 사랑. 행복과 사랑. 네.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나이가 네네네. 좀 들어가니까 젊으신데요, 요즘에 나름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이제 조금 조금 행복, 삶에 사랑,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의 가치 예, 뭐 같이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나를 찾아가는 겁니까? 네. 철학가로 가는 겁니까? 정체성? 그렇죠. 그런 저희 걸- 본성 찾아가기라고 보시면 되죠. 선생님을 찾는 그 작품 속의 메시지하고 네.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어떨까요? 그게 지금 같은 방향이죠.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네네. 그리고 주변에 예전에는
뭐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나 아니면 뭐 이런 네. 거를 있었다라면 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생각만 갖고 저도 느낌이 괜찮습니까? 아유 저 예전부터 첫인상이 좋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떠오르는 글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그 요즘 굉장히 많이 얼굴이 편안해지시고 저요? 예. 좀 감사합니다. 중후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게 나비 넥타이 또 하셔가지고 세월까지. 이렇게 제 얘기는 그만하시고.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작가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작가로서 다른 사람이 명진 홍종임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을까? 기대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그 제가 가장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많이 담죠. 예, 또 행복과 사랑을 네. 담기 때문에 또 예, 많은 예, 분들에게 예, 그런 예. 그렇게 그리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합니다. 저는. 더 건강하시고 네. 그 한글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캘리까지 네. 그렇게 확장시켰으니까 예, 예. 앞으로 작품도 매우 기대되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시간입니다. 기대해 네. 주십시오. 대전 한글 서예하고 캘리그라피를 제가 꼭 부흥시키고 우리 같이 그 글씨 쓰는 쪽이 많이 사양길에 접어든 걸 제가 꼭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이나 네. 이제 그 캘리에 막 이렇게 입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렇게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붓을 가지고 쓰는 네네. 거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입문하실 때 뭐 그냥 붓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관심의 표명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는데 그 캘리그라피나 만약에 이런 걸 먼저 접하실 때는 붓을 갖고 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붓펜이 아니고. 모필의 힘을 한번 예, 받아봐라, 예, 그런 예, 말씀이구나.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느낌을 받아보고 네. 그다음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렇죠. 실용성을. 우리 동양 문화에서 그 서양 사람들이 가장 흉내내지 못하는 게 이 모필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습니다. 먹을 가지고 네네. 농담을 내거나 아니면 그 효과를 내고 그 붓을 갖고 그 글씨를 표현하는 그거를 한번 느껴보는 것이 네. 좀 차별화도 느끼고 네. 제대로 가는 길에 첫 발이 아닐까. 말씀을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예.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네. 예, 사랑과 행복과 진실을 네, 위해서 네, 네. 듬뿍듬뿍 예. 작품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020 아트 대전 백인 부수전에 세 번째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국 화가 김난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작품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선생님 작품 부스에 느껴지는 게 상당히 그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어떤 이야기가 작품에 막 그려져 있던데 네. 주로 선생님이 표현하시려고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화조화요. 화조. 네, 살아있는 생명체죠. 네.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것을 동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동물이지만 그 동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네. 의인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네. 제 생각에는 네네.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동물이다. 네, 그 중에서도 부엉이, 잉어. 곰이, 잉어. 네. 그게 어쩌면 그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어쩌면 주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문인화에서는 많이 다루는 소재이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두 소재들이 재력이나 이런
그 불을 상징하는 의미가 네네네. 있어서 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아. 좋아하는 소재들이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부가 필요해서 네. 작품에 담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제가 SNS를 통해서 선생님의 글도 이렇게 좀 찾아봤었는데요. 네. 선생님이 어쩌면 한국 화가이시면서도 네. 시와 서와 그리고 화까지 이렇게 둘을 이렇게 섭렵하시면서 글도 어쩌면 이렇게 딱 읽어보고 좀 이렇게 풍요롭다, 따뜻한 감정이 흐른다. 어느 또 뭔가 메시지가 남을 향해서 주는 어떤 상큼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글을 통해서 그 그림과 연관성을 찾으면서요, 그 시대적인 배경에 반영할 수 있는 제 네. 마음이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시시때때 그 무슨 날, 그러니까 무슨 부부의 날, 네, 네. 아니면 네. 어버이날, 어린이날에 따른 동물들이 등장함을 함으로써 축하 메시지나 아니면 제 마음에 예. 대한 네네. 갈등이 있었거나 그러면 네.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걸 글과 함께 연관을 시키는 거죠. 마치 그것이 비유되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네. 있죠. 네, 비유. 여기 지금 네. 선생님 그 엽서에 담긴 이 그림은 뭐 마치 그 먹이를 줘서 막 덤비는 듯한 그런 덤빌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싸우지 않아요. 어울렁더울렁 서로 사이좋게 그렇습니까? 어울려서 잘 살자라는 잘 사회적인 살자. 이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고 싶었어요. 네. 요즘에 정치로도 어수선하고 부동산도 어수선하고 아, 다 어수선한 시대에 그냥 순조롭고 둥글둥글하게 네. 다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적응하면서 함께하면서 네. 어떤 그 생활의 이런 그 가치를 좀 상당히 많이 찾아내시는군요. 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 한국화와 문인화에 대한 어떤 경계를 허물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원래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고요. 네네네. 이제 유학을 중국에서 이제 화조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화조의 소재가 거의 문인 소재예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소재들이 자연스럽게 네. 제의 그 영역이 문인화 쪽으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의도해서 문인화를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소재들을 주로 화조들을 다루다 보니까 문인화 영역에서 그리고 또 먹을 주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인화 영역에서 저를 이제 같이 어울려 줄 수 있게 네, 도와주신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생동감 있고 움직임이 강한 그런 그림들이라 네.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 심쿵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나은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어떤 소재, 주제 이걸 지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차피 전통 공부고요. 저는 먹을 제가 선택을 했을 때는 네. 이게 과제로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먹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색감 찾고 화려함을 쫓을 때 그래도 먹에 대한 순수함, 자연스러움 네네. 이런 거를 저는 끝까지 제 숙제로서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마음으로 문인화적인 기초 정보는 공부는 하되 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딱 봤을 때 포근하고 정감 네, 있다라는 네. 문인화적인 현대 문인화로서의 그림 위주로 네. 그려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네. 또는 삶에 반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모습이 그림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네. 그것이 좀 일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갖고 그런 생각을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림 속에서도 있죠. 제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기도 하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다. 네. 그렇죠? 선생님의 모습이 네. 어딘가 있다 한번 있어요? 작품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다른 분들이 김난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작가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네. 그리고 작가로서의. 네, 작가로서 성실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붓을 끝까지 잡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 최선을 오랫동안 다할 하고, 수 있는 오랫동안 하고. 좋겠어요. 네, 하고 싶은 생각이시군요. 오래 가야죠. 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림을 네, 그릴 수 있는 네. 여건만 저한테 네. 주어진다면 네. 충실하게 열심히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림이 되고 그림이 또 시가 되고 또 네. 그 시가 또 그림이 되고 이게 계속 그렇게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가치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네. 더 건강하셔가지고 네. 이런 생동감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먹의 세계 그리고 삶과 비유되는 이런 세계들을 네. 우리 감상자 우리 시민들에게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많이 좀 이렇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그림 보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세 번째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네.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하신다면 기운 생동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아트 대전 대전 미술 작가 100인을 저희 예술가의 집에 초대해서 지금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0인의 부수전 중에서 전통 염색으로 아주 오랫동안 작품을 하면서 이 대전 미술계 내지는 한국의 그 미술계를 빛내주고 계신 김영숙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스님을 뵈면 네. 화사하시고 네, 그 작품으로 감사합니다. 네네. 온몸에 네. 표현된 그런 모습을 네. 봐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부수전에 뭐 어떤 작품들이 예. 많이 나와 있죠? 네. 네, 이번 부수전은 제가 이제 조형 작업을 하는 가죽 작품하고 네, 가죽. 또 인테리어 용품, 네. 또 실제 저희 의상, 네, 네. 스카프, 네.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저도 머릿속에 네. 탁 박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죽공예. 네네. 저희 대학 때도 아주 그 생소했던 네네. 건데 네네. 선생님이 선두주자로 네. 그 작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힘드셨던 과정들을 네. 저희들이 좀 봤던 것 같은데. 힘들지는 않은데 그랬어요? 네. 사람들이 힘들게 여기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네.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힘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 재미있고 또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저희들 어떻게 네, 작업을 읽는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의 네. 작품을. 글쎄요, 작가가 뭐 타이틀도 안 쓰는 게 좋다 요즘 그런 얘기 네네, 하잖아요. 네. 본인이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것이 네, 좋은 것이다. 네, 네. 글쎄요, 저희 뭐 자연 염색을 하니까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인간이 꾸며도 자연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에 그대로 자연이 네네. 투영되는군요. 네네. 선생님이 주로 표현하시고자 하는 어떤 주제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보면 전부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가지고 염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으로 와서 천연 소재. 네, 자연으로 가는 것이 이제 네. 이게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할 네. 때, 그 자연이라는 소재를 어쨌든 간에 제 손까지 왔을 때 늘 네. 감사하고 이것이 햇빛과 물을 받고 잘 자라서 또 이렇게 색까지 주고 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자체로 또 우리가 입었을 때 치유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오염해서 네. 결국은 오는 이렇게 코로나도 오고 전 세계적인 이제 네. 영향을 끼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연이 저희한테 지금 답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일찍이 우리가 이 자연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네. 이것을 염색해서 저희가 실제로 입고 인테리어 용품을 하고 했을 때는 좀 더 이게 환경 오염이 우리가 지금같이 네. 절실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연이 주는 이야기를 네, 네. 인간이 그대로 네. 또 작품을 통해서 네.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필요하고 네. 그거 다 필요하네. 그죠? 네, 네, 염색 네. 안 해도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지금 어쩐지, 이렇게 네. 쓰고 있는 이 모자도 모자 먹고 하고 지금, 있는 네, 네. 뭐 신발부터 이게 다 자연 염색인데 네. 이것들은
햇빛이 없으면 색이 안 나와요. 네. 먹는 감은 그렇군요. 물을 200개 짰을 때 한 말 네네. 정도 나오는데 색이 없습니다. 막걸리 같이 처음에 이렇게 네네. 나왔을 때는. 그런데 그게 이제 햇빛을 하루 받느냐, 이틀 받느냐, 3일 받느냐, 20일을 받느냐에 따라서 네. 이 색이 매일매일 변해가요. 햇빛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빛이 해주는 거거든요. 교수님도 하시고 네네. 자연에다가 맡기셔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말리죠. 그동안 쭉 작품을 해오시는 중에 네네. 이 작품이야말로 작가 김영숙을 대표한다. 네. 라고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한 작품은 없었고요. 네. 매일 할 때마다 좀 아쉽죠. 네. 새로운 작업을 더 해야 네.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 인간이 이제 만족을 하면 작가로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네. 도전하면서 네. 그 작품에 대한 네. 희망을 걸고 네, 네. 그랬을 때 작업을 계속 하고 싶게 예. 되는 거겠죠. 예. 네네. 선생님의 그 물음, 네. 그 철학, 네. 어? 갖다가 묻고 받고 네. 묻고 받고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분들께도 공통적으로 한번 드리는 질문이 네, 네. 있거든요, 선생님. 네. 작가 김영숙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네. 수 있을까? 네. 글쎄 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네. 이제 갤러리도 해보고 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강의도 또 여러 해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대전대학에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을 대했을 때 작품의 이미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작가를 실제 만나서 쭉 생활을 하면서 그 선생님의 인간성을 네. 보고 나서는 네.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경이 안 될 때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와요. 작가. 네. 그러니까 작가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의 메시지를 네, 네.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가는 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앞서서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생각과 철학과 삶의 그 척도가 네, 네. 곧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네, 때 네. 저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줘야 될 메시지도 뭔가 작업에서 남기고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늘 아쉽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이제 평상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조각을 했지만 네. 조각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네. 입체적인. 그 어떤 시각으로 그 작품을 네. 대할 것인가 네, 이런 네. 문제도 공예 그 네. 특히 이제 천연 염색이 작품을 보는 감상자, 네, 시민,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글쎄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선생님한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미술을 다시 하라 그러면 네. 저는 조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윤영자 교수님 네, 살아계실 네. 때 네, 이제 네. 굉장히 좋아하고 네, 뵀는데 그 선생님 작품을 저희가 아이고, 예. 판매도 하고 그랬을 때 네. 절대 작품값을 깎아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대신에 그 작품을 내가 당신 집에 놓을 자리를 가서 봐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놓는 거야 가져가는 사람 아무데나 네네네. 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공간에. 공간과 그렇군요. 그 작품이 놓여지는 것까지가 작품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예라는 것은 네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너무 그 서양화, 동양화 이런 거 다 전시하고 맨 나중에 가서 공예 구석에 옛날에 이렇게 네,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양화도 해보고 한국화도 하는 작가도 만나고 하면 서양화는 그냥 페인팅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를 물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쪄서 다시 이게 결례들을 보고 뭐 과정이 자연에 또 맡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공업적인 분야와 예술적인 분야가 종합이 된 것이 저는 공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외국에 가보면 사실 공예를 제일 먼저 네. 앞자리에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노고와 작가의 그 고생의 어떤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수준이 높아질수록 네. 그 공예적인 부분이 우리도 이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늘 작품으로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활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즐김으로써
지금 현재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네, 네. 우리가 자연히 즐기면서 아이들한테 예. 전수하고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급빈적으로 산업은 발전됐지만 네. 문화적인 수준을 우리가 그게 빨리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늘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예. 저희가 갤러리 할 때 일례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네, 네, 그렇죠. 와가지고 막 전시 공간에서 뛰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조각을 넘어뜨려서 조각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예, 미국서 공부를 좀 하고 러시아에서 네, 봤을 때 네, 네.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러시아에 뭐 90년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갤러리에 올 때는 다 최고의 멋을 내고 옵니다. 어? 그게 이제 작가에 대한 이유지 오프닝 때 않습니까? 턱시도를 입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눈이 오는데 네. 다 코트를 벗어 걸고 거울 앞에서 자기 단장을 하고 네, 네. 또 뭐 발레 연주할 때도 조그만 애기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맨 앞에 가서 그걸 줄을 붙들고 그 관람하는 것이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익숙하고 네. 재미를 네. 느끼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도 어머니와 부모들이 되면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그 교육이 되는데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녀도 못하는 거죠. 아유,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또 후배나 우리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예,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즘 조금 이렇게 많이 반하죠. 미술 교육 예, 같은 거라든지 예. 저 체험 네, 네. 코너 코스들이 좀 많이 또 네, 생겨서 네, 네. 아무래도 그 삶과 연결되는 네, 그런 네, 어떤 미적 체험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점은 조금씩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선생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셔가지고 네, 여지껏 네. 하셨던 만큼 네, 더 네. 활기찬 작품 네.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2020년 아트 대전 100인의 작가를 저희 대전 예술가의 집에 초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정보 디자이너가 지금 참여하셨거든요. 고숙 선생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젊고 픽이 발랄하십니다. 작품도 그러시던데요. 아, 네. 작품도 매우 역동적으로. 네. 예. 이 작품 지금 출품하신 작품의 네. 메시지는 뭐죠? 저는 이제 전통을 조금 현대화해서 전통을. 네, 네네네. 새롭게 젊은 세대들과 또 외국인들에게도 네. 소개를 하고 또 윗세대들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연 플랫폼을 제안하는 작품입니다. 이 매체를 선택하게 된 원래 이제 네. 정보 디자이너가 이제 영상을 디자인하고 네. 어떤 어떤 조형적인 요소라고 하거든요. 미술 속에 네. 있는 뭐 점선면, 색채 네, 이런 네, 네. 것들이 그러니까 고전에 있는 우리 네. 고유한 전통적인 어떤 움직임이 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결합됐다, 융합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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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보셔도 될 주로 것 지금 네. 선생님이 표현하신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저 작품은 네, 이제 네. 시나위를 시각화한 작품인데. 시나위? 네. 아. 시나위가 즉흥음악이라 악보가 없습니다. 근데 악보가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네네. 힘들어요. 예를 들어 네네. 외국인들이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서양 음악 체계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국악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마치 네. 재즈를 네, 그래- 이해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재즈 같은 경우는 악보가 상당히 많은데 네네네. 이제 한국의 시나위는 악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즉흥이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음, 꺾는 음, 흐르는 떠는 음 이 네네. 네 가지 간단한 네 가지로만 네. 악보를 제가 고안해냈어요. 떠는 음, 흐르는 흐르는 음, 떠는 음, 꺾는 음. 꺾는 음. 예. 간단한 이 네 가지로만 악보를 이렇게 고안을 내서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도 이제 흐름을 보면은 네네. 이 네네. 음악의 구조를 알 수가 네. 있어요. 네. 그 꺾는 음. 네. 떨리는 음. 네. 떠는 음, 흐르는 음, 평음. 평음.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로만 새로운 네네. 악보 시스템을 고안해내서 이제 영상과 함께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이해가 좀 더 쉽게 빠르게. 그러면 그 네, 네. 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네. 우리 미술의 이야기하는 네. 조용히 어떤 선의 움직임이네요. 네,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또 그렇게 해석할 이제 수 조금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네, 아, 그런 어떤 조화, 그러니까 네, 네. 그것을 조화 있게 짜임새 있게 네. 구색을 갖춰서 만들어내면 네, 네. 또 저렇게 되는군요. 네네네네. 아하. 저렇게 저게 신화의 우리 국악의 새로운 모양새. 네, 아주 네네. 요즘 네. 저희들이 융합하거나 그런 과정을 중요시하는 네. 네. 그런 케이스를 정보 디자이너가 지금 고숙선님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네. 그런 거. 아, 젊은 층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이제 많이 해야죠. 전시를. 예. 이제 이 전시 같은 경우는 네네.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네네.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확 그냥 느낌이 오네요. 그래요? 네. 앞으로. 그 선생님이 주로 다루는 그 작품의 메시지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소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주로 네네네. 진행을 했고. 음향. 네네. 그래서 네네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새소리를 한국의 새소리를 시각화한 작품이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소리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에서 이제 전통의 소리를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오, 예, 이제 예.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 매력적입니다. 네. 호기심이 확 가는데요. 그렇죠? 제가 전에 어떤 그 시네마 전공은 아니지만 네네. 천사의 속삭임 뭐 이런 그 눈이 멀어서 네네. 색을 못 봤던 아이와 네네. 색을 조금이라도 봤던 아이, 후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아이와 네. 선천적으로 보는 아이들의 네. 그 색에 대한 이야기가 네, 있었어요. 네. 굉장히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색을 못 본 아이에게 네. 색을 조금이라도 봤던 기억에 남는 아이가 네. 그 색을 얘기를 해주죠. 어떻게 예, 생겼나. 선천적으로 하는 애가 뭐 네. 파랑이 무엇이니 그러면 그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그 느껴질 아이, 그 아이가 체험했던 걸 연상을 해서 친구의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파랑은 네가 자전거를 탈 때 네 볼에 스치는 바람과 같은 거야. 공감각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네. 그 내면과 또는 그 자연과 그리고 네. 또 우리 조형적인 요소와 원리를 네. 충분히 담아내는 네. 일종의 퍼포먼스의 성격이 있군요. 네, 퍼포먼스의 성격도 있어요. 보면 네. 이제 살풀이 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댄서의 움직임을 제가 재해석하고 다 그것도 분석을 해서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댄서도 이제 추상적인 것보다 네네, 데이터를 이제 네. 새롭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제 계획은 포부가 아주 클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제가 전통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문화산업기금을 네. 수상을 해서 이제 어허. 네덜란드 민속음악도 시각화하는 작업을 네네네.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건 이제 웹사이트로 만들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네덜란드랑 한국 동양의 이제 민속을 시각화를 했는데 이제 또 좀 더 다양한 나라의 전통도 시각화해보고 싶고 네 기회가 된다면 전시도 네 많이 하고 싶고 누군가가 옆에서 후원을 팍팍 해서 선생님이 작품 그 매체가 좀 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기대도 돼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선생님 꿈이 네. 더 네. 확장될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네, 작가 고숙은 어떤 네, 작가일까? 혹은 네. 다른 사람에게 네.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글쎄요. 지금은 이제 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인에게 쉽게 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네, 네, 사람이 네. 예, 되고 싶습니다. 아유, 네. 훌륭하십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보여지지 않는 것도 네. 선생님의 작품 세계 속에 네. 많이 담길 것 같고 특히 그렇습니다. 고숙 스님 오늘 네.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것은 네. 정말 그 만질 수 없는 걸 만지게 하고 네, 맞아요.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네. 또 느낄 수 없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또 느낄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아주 최고의 그 정보 예? 네. 디자이너 네, 감사합니다. 작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네. 국제적으로도 네. 그리고 많은 수상도 하셨으니까 네. 더 네. 즐겁게 열심히 해야죠. 예, 그래서 대전하고도 네. 좀 이렇게 인연을 꾸준히 네. 가지셔서 네, 네. 대전인으로서. 네, 대전인이 네. 세계로 진출하는 어떤 네. 이런 그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맑은 미소 속에 다 담겨져 있군요. 자,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자, 고숙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 대전 아트 100인 부수전, 백인의 작가를 저희 대전 예술가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양화가 김일주 선생님 옆에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웃음만큼 그 작품에도 꽃으로 이렇게 화사하게 작품이 제작되어 있네요. 네네. 특별히 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나요? 아, 네, 제가 해바라기라는 소재는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 네네. 소재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소재로 채택을 해서 네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해바라기라는 이유는 왜 우리 가정에 화목과 뭐 이제 재물은 그런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왜 그 많은 그 언론에서 그렇죠. 많이 네네네. 예,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 작품을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뭐 이렇게 심적으로 네네. 조금이나 다가갔으면 어떤 좋겠다. 희망의 메시지. 네네네. 네. 네, 그런 의미로 저도 그 소재로 채택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주 선생님의 그 바라기,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화폭을 구조적인 구성이라고 하니까 짜임새를 이렇게 잡은 꽃다발처럼 이렇게 잡은 네네. 그렇죠? 뭐 원근의 표시에서 색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해바라기라는 주제 안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합되는 이미지고요. 그 말 그대로 꽃 다발이라는 건 이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한 송이나 그런 거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더 규모가 큰, 그래서 좀 더 큰 거를 좀 공유하고자 행복의 기쁨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꽃은 집중돼서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눈높이가 좀 달라서. 언제부터 이렇게 꽃을 다루시게 됐나요? 작년부터 제가 이제 그렇군요. 예, 꽃을 소재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밑바탕에 제가 이제 일반 캔버스가 아닌 캔버스 위에다가 닥지라는 종이죽으로 닥지. 처음에 밑작업을 합니다. 종이축을. 네네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네. 제가 미술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모뉴멘트적인 그런 재료였었거든요. 네.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죽 풀어서 그렇죠. 네, 그 집에서 탈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뭘 만들었잖아요. 네, 풀을 써서 네.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시초가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제 미술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해서 종이죽 작업은 대학교 때부터 쭉 이제 해왔던 부분인데 예, 어떤 이미지 구성적인 거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네. 이렇게 해바라기라는 소재를 채택을 해서 이미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뭐 계속 이것이 이어지나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예, 쭉 어쨌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저 나름대로의 또 고민을 하고 네, 네, 네. 그러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또.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작품에 그래도 나는 딱 이 내 작품 속에서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면 이것이다. 이렇게 좀 몇 마디로 요약을 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대고 이렇게 뭐 대면 비대면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에서 그냥 어떤 심적으로나 조금 더 뭔가 밝은 기운을 받았으면 하는 예, 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그렇군요. 네. 많은 작가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내면 속에서 뭐 울분도 있을 거고 또 불안도 있고 또 이렇게 일상이 파괴되는 모습 속에서 이 선생님이 김일주 선생님이 주시는 이 꽃이 상당히 그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의 힘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 앞으로 선생님의 그 탐색 과정 또 새로운 시도 하고 싶은 어떤 작품 내 작품이 이거 내 작품은 이거야 이렇게 딱 말씀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어쨌거나 좀 공감입니다, 저는. 예. 공감. 예. 제 작품을 보면서 좀 이렇게 서로 쉽게 다가서고 네. 쉽게 받아들이고 하면서 네, 네, 네. 예, 그런 공감적인 내용을 네, 네. 주제로 삼아서 어쨌든 네.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꽃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색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작가 스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작가 김일주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을까? 뭐 큰 바람은 있진 않습니다. 네, 그냥 많은 작가들 중에 네. 그래서 좀 따뜻한 사람, 따뜻한 작가, 따뜻한 작가? 예, 그런 정도만 인간미가 있고 그럼 더 좋고. 예. 다가설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뭐 네, 이렇게. 그러시군요. 요번에 백인 부스전을 쭉 한번 돌아오시고 혹시 네. 많은 그 전시를 하신 작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번 백인 부스전이 갖는 어떤 좀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의미가 네. 어쨌든 대전 국제 아트쇼라는 네, 그 행사에 선생님도 참여하시고 네, 운영도 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하셨던 일환이지만 기억이 있군요. 네. 지금 이렇게도 좀 그거보다 훨씬 좀 작아진 규모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어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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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군요. 대전 미술 어떤 발전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참여하신 분들도 네, 참 네. 좋은 작가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럴 때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혹은 함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늘 그 김일주 선생님의 그 고민하신 모습을 제가 봤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대전 미술이 약간은 좀 대중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조금 뒤쳐져 있다고 봤었다고 네.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네. 네,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네. 그런 대중성인 부분이 많이 확산될 수 있고 네. 또 확산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와서 쉽게 작품들 접하고 또 느끼고 하면서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집에 가정에다가 이제 뭐 작품을 하나를 소장을 한다던가 그러면 네. 물론 더 네, 좋고 네, 네. 그것이 아니더라도 네. 예, 보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문화의 힘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감의 메시지가 네, 네, 네. 공감의 가치가 작가들은 열심히 또 작품을 해서 시민과 함께 하고 또 감상자와 함께 하고 또 그 또다시 체험된 것들을 또 계속 공개하고 시도하고 하면서 그런 새로운 또 인식도 생기겠죠.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이 꽃처럼 해바라기처럼 더 화사하게 예. 그리고 또 향기 있는 그런 작품이 많이 생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트 대전 백인의 작가를 모시고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인의 작가 중에 반백년을 작품 생활에 몰입하시고 또 많은 이 대전 작가에게 귀감이 되시는 활동을 해오신 서양 화가 김종호 화백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계속 예. 작품 생활 하시기 할 수 있게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네, 건강 뭐 유지. 식생활을 네, 건강 네. 유지에 네, 힘을 네.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아까 좀 외람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반백년 동안을 한 50여 년을 이 화폭에다가 표현을 하셨는데, 작품을 하셨는데, 글쎄요, 어떤 것을 주로 표현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작품에? 예, 그 작품의 시작은 물론 대학 입학 시기에부터 시작이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네. 69년도니까 예. 결국은 한 50년, 51년 차 그러시네요. 네, 그러시네요. 이 구상 작품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네. 이제 유화로. 근데 그 구상 작품을 하고 있는 중에도 50년 동안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뭐 반추상을 하다가 반추상 하시다가, 네. 구상도 하다가 구상하시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변화된 어떤 이 마티엘이라든지 네, 마티엘, 어떤 네. 부자재를 이용해서 네. 계속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구상의 풍경에 네.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뭐랄까, 어쩌면 소재가 한국화에서도 많이 찾고 있었던 그런 소나무의 푸르름 또는 그 오래된 어떤 느낌의 세월을 좀 이야기하듯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이런 변화 같은 것 속에서도 반백년이라는 화백님의 세월이 이 그림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나무를 특히 즐겨 좋아하는 거는 네. 산을 즐겨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배경으로 해서 산 작품으로 한 서너 번의 이제 개인전을 가졌는데 소나무를 별도로 이렇게 끌어내서 옮길 수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거의 첫 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나무에 애정을 가지시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소나무는 뭐 항상 늘 푸르고 그렇습니다. 산을 지킬 수 있는 지킴목이 되고 네. 그 지킴목 속에서도 갖은 세월과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어도 소나무는 늘 푸르고 늘 그 자태가 고귀하고 소나무에 매료됐습니다. 네. 예.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선생님 부스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유, 고마울 뿐이죠. 대전 그 좀 젊은 작가들이나 중견 작가들도 선생님의 작품이나 그동안 작품 세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판매하면서 작품의 세계가, 선생님의 세계가 명료함이 그대로 작품에 표현된다. 혹시 이렇게 사시면서 어떤 생활 철학이나 예술 철학을 좀 갖고 계십니까? 철학이라기보다는 이 세월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젊을 때는 마테리얼과 터치로 이 큰 붓으로 이 뭔지 모르게 역동적인 작품을 많이 표현했는데 이 삶이 오래 세월을 살다 보면은 조금 섬세해지고 조금 더 근접해지고 조금 근접성이 좀 사실성과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세월의 변화와 또 어딘지 모르게 이 자꾸 섬세해지는 그런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그 피카소의 초기의 그 청색 시대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도 선생님 당시 그때 69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뭐 앙코르밀이라든지 뭐 추상 미술이 한참 저희들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티에르 이런 말씀하시고 뭐 행위에 대한 말씀하니까 그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작품을 하셨는데 또 더 많이 또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뭐 있죠? 이게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변화란 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월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네, 싶고 네, 네, 네. 그걸 좀 승화시켜서 네. 이 굉장히 어떤 정감 있고 네, 네. 이 나름대로 이제 그 저 뭐랄까 소박한 어떤 기분과 느낌 속에서 붓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많은 그 예술 창작 활동 속에서 느껴진 네. 거기서 나타났던 단아함이 지금 막 이렇게 작품에 배어 있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또 예. 이렇게 삶이 예. 그 작품에 그대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예. 좋은 작품 내주셨고요. 예, 예. 더 많은 작품을 또 이제 하시겠지만 예,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혹시 작가 김정호를 예. 어떻게 기억을 할까 혹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바람이 있습니까? 예, 그 바람은 뭐 생활 현장에서 서로 느끼면서 네네. 그 작가로서의 어떤 교류와 공감대가 네. 형성된 자체가 한편의 어떤 또 예술 세계가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진 것보다가 네, 네, 네. 예술가들의 어떤 생각과 그 교류와 공감대는 항상 보고 느끼면서 네.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는 가까이. 것 같습니다. 예, 예. 함께. 예, 같은 공간에 또는 또 공감대 예,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예,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서로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이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의지도 되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 변함없는 말씀들이 아마 젊은 작가들에게도 또 전달이 잘 돼서 예, 예. 아마 창작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희도 참 요즘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예, 예. 이렇게 지금 우리 부스전 열기도 좀 어려웠지만 이렇게 며칠 이렇게 오고 가는 감상자들을 보시고 예, 또 오는데 다른 작가들을 많이 이제 살펴보셨는데 예. 이분들께 한번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 지혜를 예.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뭐랄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네. 어떤 코로나 전국을 파헤칠 수 있는 길은 그 일반 이 감상자 입장에서도 어떤 정서를 느끼고 그 정서 속에서 또 그 안위와 안락감을 느낄 수 있고 그 그림을 통해서 네. 좀 위안이 많이 되었으면 네, 하는 네. 생각도 네, 네. 깊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작품은 뭐 지금 저 다시 쳐다보고는 있지만 충분히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깊이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어떤 경건함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도 예. 충분히 작품에 담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정호의 작품은 이것이다라고 한다면 단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우선 정감대. 정감. 예, 우선 공감. 정감, 공감. 예. 네.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네. 안정감 네, 이런 네, 게 네. 그 저 감상자 입장이 네, 됐습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메시지. 예, 예, 예. 남은 시간에도 예. 선생님 더 건강 유지하시고 예. 지금도 뭐 작가들에게 푸르름을 늘 주시는 분이니까. 아, 예. 과분한 아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 예. 이제 선생님을 뵙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푸르름을 많이 주셔서 예, 예. 또 선생님을 또 따라가려고 하는 예, 또 예, 이게 존경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작가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잘 하셔서 예. 더 밤100년 동안 예, 예. 작품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2020) 아트 대전 백인의 부수전. 네.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5일 동안 벌어지는 와중에 서양 화가 이근희 선생님을 모시고
자, 작품 세계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모습이 뭐 그 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중후한 느낌으로, 예. 작품도 그렇거든요. 좀 모습도 이렇게 같이 작품과 함께 변해가는 모양이죠. 좋게 봐주신 점에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그 기억의 소환? 예, 소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의 주제어를 기억이라고 잡았을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네. 찰나에서 느끼는 순간순간들을 스케치를 하고 거기서 어떤 한 장면을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억의 장면. 예, 장면. 각 사람마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기억의 장면을 소환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 참 어려우면서도 어쩌면 다 모두가 갖고 있는 기억이네요. 평범하게 누구나 가지고 네, 있지만 네. 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선을 소환한다든지 면을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색채를 소환한다든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소환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상화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추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반구상이라고 생각해요. 반구상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 속에 있는 이런 그 형상들이 반구상적인 요소로 이야기가 꾸며져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색이 선생님이 주로 좋아하시는 색채가 있나 봐요. 색채의 어울림이. 그 나의 그림에서는 백색이 주색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이 하얀색이 어떻게 보면 순결하면서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한 색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그 환한 색을 내 나름대로 소화시키는 네네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색, 화이트가 갖고 있는 세계는 그 기억이라는 것과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들어왔다 나갔다 또는 찾았다가 또 발견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흰색이 주는 그런 공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무대로 해서 혹은 전국을 무대로 해서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발표도 해 오시고 이렇게 참여해 오셨는데 혹시 대전에 대한 기억을 이 작품에 표현을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대전보다는 원래의 그 내가 어렸을 때의 고향은 그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대청댐이 생기면서 그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련한 생각.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밤색 계통의 그런 그림을 그리다. 네. 이제 거기에서 그것이 이제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네. 화이트에 대한 매력에 빠지고 또 면에 대한 매력이 빠지고 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다듬느냐 그것이 지금 나의 과제로 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화이트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그러면 그 예전의 모습, 어렸을 적의 모습이 조금 어둡게 표현됐다면 그것이 점점 지금의 삶의 모습과 맞닿아오면서 밝아지고 재탄생될 수 있는 소환의 기억이 그대로 지금 연출되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네. 이게 옛날에 대체적으로 상당히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생활이 변해오고 많이는 안 살았지만 물감을 많이 이제 다루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밝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두움보다. 어쩌면 제 견해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강약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도 있어요. 선생님 작품의 또 특징이 뭐냐면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사각형이에요.
그 이야기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그 사각형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셨길래 그렇게 오셨는게 궁금했거든요, 평상시.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선을 소환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 선, 색이 아니고 선이군요. 선에서 색으로 가는 과정에 저는 곡선보다는 직선을 좋아해요. 네, 네, 네. 그 직선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건축물에서 많이 나와요. 아버님이 이제 건축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매일 어렸을 때 봤던 것이 아, 선이고 네, 그 네. 나무 색깔이고 이 어떠한 그 저기 벽색에서 오는 네네. 그런 거 이제 그런 것이 그 은연중에 사각도 건축의 자재에 상당히 네, 많죠. 맞아요. 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런 기억. 예. 아, 그런 것들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그대로. 됩니다. 아, 이거 나 이거 속에, 깜짝 놀랐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들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와요. 왜요? 그래서 많은 그 감상자들이 선생님 부스 앞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대답이 그런 분들에게 대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네네네. 나의 그림 중에 이제 구성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구성. 이 구도, 구성, 선, 작품의 면 어떤 큰 짜임새.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대답은 일관성 있게 네네. 모든 그림은 선과 면과 네. 색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짧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기억과 컬러, 색과 구성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된 그런 작품을 참 하기까지는 숱한 열정을 쏟으셨는데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 혹시 계획을 여쭤본다면 앞으로는 이 선적인 면에서보다는 색깔에 대한 대화, 색의 언어. 색의 언어를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네. 이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맞는 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이 그림에 시를 넣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화해야 되고 부드럽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외람됩니다만은 하얀 색에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작가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는 말씀도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서양화가 이근이었을까라고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저는 그림을 좀 다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점만이라도 기억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타인들에게 내 그림을 좋아하고 보는 사람들한테 네. 이 그림에서 느끼고 저 그림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언어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소설이 아닌 시가 되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듣고 보면 굉장히 욕심도 많으시고 그래요. 네, 꼭 기억되도록 하겠다. 네? 그게 숙제죠, 숙제.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내가 이런 작가다라고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내가 건강 유지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열정을 정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늘 새롭게 출발하시는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처음처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네네네. 걸음마하는 자세로 천천히 네. 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좀 유지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작품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양화가 이근희의 탐방이었습니다. 이근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아트 대전 100인의 부스를 대전 예술가의 집에 모셨습니다. 본 행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대전광역시 미술협회 나영태 지회장님을 모시고 몇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반갑습니다. 예. 쭉 둘러보고서 이 성황리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전 시민들이 이 대전 예술가의 집을 많이 찾아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네. 찾아주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백인의 작가들이 이렇게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또 미술 세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 어려운 상황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해보자라고 하는 예술의 장을 열으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하기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셨겠어요. 이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네네.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랬었는데요. 다행히 며칠간 그 소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람에 안심을 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나타나서 또 불안하게 됐다가 그래서요. 무사히 오픈식이 진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많은 분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 뭐 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여기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방역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또 계시더군요. 그래서 뭐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여기 예술가의 집에 그 행사장에 오시려면 입구에서부터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진행을 방역 수칙을 거쳐야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 행사장에도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 이 2020 아트 대전이라고는 이 전시가 어떻게 처음 설계되고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셨습니까? 원래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에 국제 아트쇼라는 대전에 개념으로 행사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 행사를 했던 그 장소가 국제무역 전시관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큰 전시장이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국제 아트쇼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없어져 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KBS에서 백인 릴레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년 2월로 그 오프닝 연기가 되면서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집에 그 타전을 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해보고 이래저래 궁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할 수 있는 데는 가장 큰 곳이 이곳 예술가의 집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아주 부스를 작게 해가지고 백인을 모시고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잘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공간의 그 협소함을 넘어서 회장님의 열정과 또 미술 세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더 크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해요. 이 기회가 또 주어졌다. 내 작품 세계를 대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공유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작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격려와 또는 많은 그 소식을 또 직접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아까 회장님께서 큰 걱정을 하나 하셨는데 공간 문제. 그렇죠? 이 공간의 문제. 우리 대선 그 미술협회만 해도 1,800명의 회원이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만 또 대전 시민이 요구하는 이 큰 공간이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못해도 서서히 회장님이 걱정을 좀 덜으려면 서서히 다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큰 행사가 네, 네. 이 국제 아트쇼 네. 이 행사도 있지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전광역시 미술대전도 이번에 그 작품 출품 수가 네, 네. 1770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전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전시장이 없습니다, 대전에. 물론 뭐 시립미술관이 있긴 하지만 시립미술관 자체도 20년 전에 건립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술인들의 그렇군요. 욕구 또 네네. 시민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규모였지만 네. 현재는 이제 더 많은 그 요구가 나타나고 있고 더 확산된 이런 네. 입장에 서다 보니까 더 많은 또 더 규모가 큰 미술관이 꼭 필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아니, 뭐 부스 전하고는 조금 떨어진 말씀이었지만 네. 그래도 2020 아트 대전을 운영하시면서 느낀 그 공간의 문제 네. 그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관람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여기 오셔서 네. 무엇을 보고 가고 무엇을 좀 느끼고 했던 그런 바람이 있으셨을 텐데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인데 이 장에 시민들이 와서 무엇을 좀 느끼고 무엇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또 무엇은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생각이야 뭐 저야 여러 가지를 많은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그 우리 여기에 출품하신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그 백인이 출품을 하셨지만 다 각자의 그 작품 세계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보면서 또 그 정신적인 네. 그 힐링이라든지 네, 네, 네. 또그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네, 인해서 네. 굉장히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을 받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오셔서 좋은 느낌을 받아갈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리고 머릿속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많이 오셔서 정말 이 우리 미술 애호가도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한 집에 작품을 또 소장하실 분들이 네. 있으시다면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은 작품도 있지만 큰 작품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런 정말 창작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탄생한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오셔서 그런 공감도 느끼지만 또 힐링도 되는 요즘 이런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서로가 적응해가는 예술품을 중심으로 해서 적응을 해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스점 말고도 이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굉장히 높고 큰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우리 수자원공사의 그 박재현 사장님하고 네, 우리 네. 미술협회하고 네. 협약을 맺어서 미술 바라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관이나 또는 이제 규모가 있는 네,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 네. 미술 작품을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소장하거나 아하. 아니면 사옥에 네.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짜여진 예산이나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작가한테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술 바라보기는 미술품의 임대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작가의 작품을 수자원공사에 곳곳에 설치를 해서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미술관에 일부러 가지 않아도 네네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네. 거기에 대한 그 서비스의 대가를 작가한테 환원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네네네. 우리 대전에 네네. 잘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 깊은. 수자원 네네네.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은 제가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도 시청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성구청장, 서구청장님은 직접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 구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단지에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또는 우리 대전역에 있는 코레일이라든지 네, 그렇죠. KTNG라든지 네. 이런 기업에서 이 미술 바라보기 사업을 동참을 하신다면 정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좋은 미술품 감상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미술협회가 해야 될 또는 대전 시민이 바라봐야 될 아주 지향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야, 그 공공기관도 기관이고 마을도 마을도 시민과 함께 공동체적인 어떤 사고로 서로 공감을 예술성을 주고받자. 네. 그것도 있고 좋죠. 또 있습니다. 네. 자랑하실 게 아주 많은가 봐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네네. 아하, 해야 할 네. 일이 많은데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네. 실질적으로 미술관에 오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학생들한테는 그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게 하는 것도 학생들의 그 일정들이 과거에는 방과 후에는 많은 시간이 네. 남아있지만 네. 현재는 학생들이 더 바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미술 그 스토리텔링을 같이 네네. 하면서 네네.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거. 아하, 그래서 네. 찾아가는 미술관을 학교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수석교사로서 학교에 계시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네네네. 그 미술품에 대한 감상도 좋지만 네네네. 설명도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행사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학교도 우리 회장님, 나영태 회장님의 그 말씀대로 학교도 이제 그게 공동체 지역과 공동체 의식을 좀 갖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네. 예술인들이 이제 학교에 예술가가 학교에 와서 지역 주민들과 무엇인가를 같이 성과 있는 작업을 지금 도모하고 있고 실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네. 실질적으로 네. 그 큰 그 조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우리 이제 예술인 마을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나름대로 선거를 하면서 네. 예술인 마을을 꼭 우리 대전에 네. 조성을 해서 이 예술인 마을에서 작업도 하고 학습도 하고 견학도 하고 전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면 정말 우리 대전의 국제 아트쇼를 거기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습니다. 다른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도 거기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명품 도시 대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충분하십니다. 네. 그 과학기술과 아트가 어우러진 네. 명품 도시 대전. 네.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예술가의 있습니다. 집이 중심이 돼서 네. 대전 시민을 위해서 예술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 네. 야, 기대가 큽니다. 네, 그게 꼭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네. 게 지금 이제 경기도 이천의 작은 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예스마을이라는 네. 예술인 마을을 만들었는데 대략 뭐 752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미 4년 전에 오픈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내고 있고 좋은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900억 원을 들여서 청주 그 미원면 쌍이리에 공예예술촌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시세나 대전의 규모로 본다면 그런 작은 시보다도 훨씬 더 경제력이 있고 네. 인적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네. 그런 그 예술인 마을 충분히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시장님도 좀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좀 계획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요새는 좀 신바람이 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또 그리고 시립미술관 자체가 이제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기획 전시회를 하고 기획 전시 시립미술관 위주로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미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시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미술관이 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그 제2시립미술관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제2시립미술관. 네 했다가 그게 이제 좌절이 됐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네. 그런 문제도 우리 허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하고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셔서 네. 정말 신바람이 나고요. 예. 기분 좋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0 아트 대전을 얘기하다가 네. 대전의 큰 그림도 함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네. 바라시는 대로 또 지금 열정껏 그 미술협회뿐만 아니라 미술인들의 그 단합과 또 미술 시장 개척에 대해서도 네. 또 시민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네.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전부 성공리에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남은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5일 동안 네. 이 행사를 하는데 이제 아쉽게도 3일이 지났군요. 그럼 네.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번 네. 그 토요일, 일요일을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를 방문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대전 아트 대전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에 대전을 위한 작품 전시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대긴의 작가분들이 바라시는 것도 있을 거고 네. 혹시 회장님이 나영태 회장님께서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트 대전 이 부스전은 실제로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네. 주된 목적은 소장을 하거나 작품을 집에 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작가한테는 재정적인 그 도움이 되는 거고 네. 시민이나 애호가 분들한테는 그 형편에 맞는 네. 작품을 걸 수 있는 기회도 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네.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꼭 아낌없이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작품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는 것을 또는 장소에 집에 아니면 사무실에 또는 건축물에 꼭 필요한 장소에 한 점씩을 딱 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영태 회장님의 그 온화한 미소 속에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빠져들 것 같습니다. 이 전시도 마무리가 잘 돼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대전 아트 대전 100인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작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치러진 우리 부스전 행사가 좋은 성과가 냈으면 좋은데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작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꼭 국제 아트쇼를 부활을 시켜서 더 좋은 장소에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더 많은 작품이 소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독 예약을 해놔서 내년에는 1,800평 정도에 되는 아트 센터, 그러니까 우리 갤러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구독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계신 작가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작가를 모실 거고요.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해외 작가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인 부스전에 장소가 협소해서 초대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신청은 했으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크고 성대하고 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참여하셔서 좋은 일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는 김경철 작가입니다. 제 작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작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창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보문산으로 소풍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 보물찾기 하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각각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제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땅을 판다든가 뭐 이렇게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저는 이제 작업으로 이미지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물찾기라는 주제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이제 주제는 잡혔는데 앞으로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저를 좀 작품을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 서양화 분과 소속인 김명옥 서양화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는 서울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 서양화 작업을 한 지는 좀 꽤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아트페어에 함께 참가하게 되어가지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 작품은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물과 숲을 차용을 해서 사랑이라는 또는 추억 이런 테마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용한 동물은 코끼리라든가 양이라든가 또 염소, 또 사슴 이런 사슴들과 또 숲에서 노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가 그 추억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특히 동물들을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방에 작품을 걸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작품을 걸었을 때 그런 화목한 그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 작가 백혜옥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서양화를 주로 하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는 정물을 반구상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풍경을 수채화로 이렇게 그리면서 야외 스케치를 나가면서 풍경을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쪽 있는 거는 배경을 이제 풍경으로 꾸미고 앞쪽에 자작나무 느낌은 한지를 오려서 붙인 다음에 물감을 약간 칠한 작품입니다. 이쪽 이제 그림이 최근에 11월에 그린 야외 풍경 작품이에요. 무늬에 있는 호숫가 풍경이거든요. 우리 가을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야외 스케치를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배경이랑 구상을 해본 작품인데 관중들이 이거 보고서는 신기하다고 하고 다들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후속 작품으로 어떤 게 나올까 기대를 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풍경화는 그릴 때 되게 현장에 나가서 그 장소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리는데
예, 거기에 이제 사실적인 색으로 하면은 작품으로 하기는 어렵고 또 자기 감성에서 우러나는 자기만의 색을 현장 풍경에다 덧칠을 해야지 이렇게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각, 서각, 서예를 하고 있는 심건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근본 대전 미술협회 백인 부스전에 같이 동참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작품을 전시하면서 제 작품을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기존에는 일반적인 화선지 평면에다만 작품화를 많이 했지만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입체적인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 많이 갈구하고 목말라 왔었습니다. 또한 단조로운 전통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색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화려한 그런 게 현대적인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더 화려하고 그러한 작품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근본에 선보이는 작품들도 보면은 기존에 종이에다 한 작품도 있지만 그 외에 마치 타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에다가 작품을 한 건데 초벌된 도자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다시 발라서 1200도의 고온으로 구워서 자기의 수준으로 한 작품을 다시 이렇게 편집해서 작품화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나무에다가 직접 색에서 쓰고 색에서 판 다음에 거기다 채색을 아름답게 넣어서 좀 화려한 그런 모습의 작품을 선보이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좀 작품이 좀 적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작품은 회화나무의 한 수령 300년 된 그런 나무를 가지고서 찻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차를 마시면 또 더욱 맛도 나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봤고요. 근본 작품을 하면서 더더욱이 생각이 새롭게 느끼는 것은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의 시도, 더더욱이 입체화된 그런 작품을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전시를 하게 되면 더더욱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고민하고 그러한 작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인화가 이기성입니다. 저는 이 그림 장르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그 문인화의 사군자죠. 사군자 포함해서 문인화의 채색하고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작품을 했으며,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산수화 쪽인데 먹으로 순수하게 먹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그 구조는 주로 이제 평면 구조로 해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구조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집에다가 소장을 하고서 감상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부분은 보통 이제 저희가 문인화를 하면서 크기에 따라서 저는 배열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거 한 2m 정도 되는 작품도 있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한 1m 정도 되는 작품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한 1m 20 정도 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이제 크기별로도 하고, 또 이렇게 단순하게 또 이렇게 채색도 하고 해서 이러한 작품들은 상당히 좀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갖고
집에다가 뭐 소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무실에다 놓는다던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상당히 좀 고전적인 그러한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요새는 이 해바라기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주로 해바라기는 이제 금전을 돈을 벌게 해준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바라기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려서 좀 지인들한테도 가끔 좀 선물도 하고 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작품들은 이 소품으로 이제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평면적인 어떤 구도로 잡아서 심플하게 완터치를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요건 이제 사군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전통적인 기법에다가 좀 현대적인 기법을 가미해서 그렇게 이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작품을 하면서 여기 이제 규모가 적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는데 좀 더 이제 장소가 크면은 더 좋은 작품 또 새로운 작품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작품을 우리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